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는 아직까지 뭐가 끝나지 않았어요. 관리계획이 안 끝났습니다. 여전히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비법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계획 얘기합니다. 관리계획하고 비교한다. 자, 우리는 뭐라고 언약을 했더라. 요 6개는 누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대답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 거 개발사업도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얘도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그럼 우리는 결정권자를 모르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의 일반적인 관리계획은 결정권자 누구다?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얘가 결정권자잖아. 근데 얘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2번 용도구역. 얘는 얘들이라 하면 안 되잖아. 개발제한구역은 국장 이렇게 했죠. 그 결정권자 꼭 알아야 돼. 얘도 얘 아닙니다. 나중에 정비구역도 누가 결정해?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결정해. 그 다음에 5번 있죠. 얘도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 3개만 기억하면 되잖아. 요 3개 빼고는 전부 얘들이라니까. 그러면 개발구역 누가 결정해? 얘들이 결정한다고. 개발사업도 얘들이 결정하는 거야. 시설사업도 얘들이 결정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부터 잡아야 돼. 이거부터. 이거부터.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1단계가 사업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그 사업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일반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같죠? 같잖아. 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뭐를 지정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1단계 아닙니까? 근데 개발사업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예외를 인정했다. 그죠? 자, 예외적으로 나중에 개발계획이 나중에 나온다. 위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같이 동시에 고시하는 거죠. 근데 밑에는 고시 시점이 달라요. 구역을 먼저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한다. 고시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맞는데 4가지는 나중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었죠.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나야 되고. 구역을 먼저 지정할 때는 계획이 몇 년에 나와야 돼? 2년 아니면 5년에 나와야죠. 자, 2년은 요 구역의 면적이 얼마? 330만 제곱미터가 안 될 때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5년. 330만의 기준이 의미가 뭐예요? 330만 이상은 복합개발이 돼야 돼. 특정 부문 위주로 개발하면 안 돼.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시기가 이렇게 5년으로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책 순서대로 갑니다. 맨 처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나오죠.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개발구역에서는 존이니까 대상과 절차가 학습 목표 맞죠? 어쨌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지정권자. 이 지정권자가 다른 말로 뭐예요? 이 결정권자잖아. 그래서 이 개발사업은 지정권자, 결정권자가 똑같아. 원칙은 누구?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얘들이 지정권자죠. 자, 시도, 대도시는 한 개만 떠올려 볼까?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지면 그때는 어떻게 했지?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지면 누가 지정합니까? 누가 지정합니까? 당사자가 뭐 해야 돼? 협의는 2개가 있잖아. 공동을 하는 방법, 한쪽을 정해주는 방법. 근데 구역 지정하는 건 공동이 없다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누가 지정할 건지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거야.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요거 하나 주의하면 돼. 자, 요게 되면 협의를 했는데 2개 이상이 걸쳐지는데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지정권이 넘어와? 국장한테 넘어오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이. 여기 이 아닙니까? 천은 뭐예요? 천재지변. 우리 개발법에 천재지변이 몇 번 나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 개발법에는 천재지변이 여기 말고 나오면 틀려. 그걸 기억해. 1번은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요 2번, 3번이 결국은 우리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 시험에 정답이 늘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기억을 하자고 한 거거든. 그런데 6개월이 지났잖아. 그죠? 자, 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면? 요청. 국장한테 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뭐 하면? 제안. 이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요청은 행정, 비행정. 요청은 행정, 비행정. 행정. 그런데 국장한테 하는 요 요청 제안은 절대로 누가 나오면 틀려? 지방이 나오면 틀리는 거야. 지금 중앙이거든. 그러면 국장한테 요청하는 행정은 무슨 행정? 그 중앙행정 이렇게 돼야지. 중앙행정. 요때는 면적이 관계없는데 제안은 비행정청이 시행자죠.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제안하는 거거든. 그럼 국장한테 제안하는 지방이 아닌 중앙 시행자는 공사를 말하는 거야. 일반 시행자 건설업자가 중앙이 어디 있고 지방이 어디 있어? 여기 중앙지방이라는 건 공사를 말하는 거야. 공사 중에 중앙공사가 제안하는 거야. 지방공사 나오면 틀리지? 지방공사 나오면 틀립니다. 중앙공사를 우리 개발법에 중앙공사 누가 나와?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 나오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제 서서히 공공기관 종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 이들이 공삼국이라고 외웠죠.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으로. 세 번째, 국이 뭐야?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지.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만 국장한테 제안한다니까. 국가계획하고 관계가 없는 건요, 국장한테 제안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039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외워져 버려야지. 지금은. 지금 상황쯤 되면 국장한테 제안한다 그러면 039 이렇게 외워져 버려야 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됐죠? 국장이 지정하는 사유 2번, 3번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곧셈의 한마디라고 적어놨죠. 봅시다. 국장 지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주로 정답은 시군구청장. 자, 국장이 뭔가를 지정하는데 국장한테 요청하고자 하는 지방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 지방이 나오면. 그럼 행정도 중앙행정이요. 지방공사가 제안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중앙공사요. 그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요청과 제안이 나오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원칙은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고 원칙은 누가 누구한테 제안하는가,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복수 정답이 나왔어. 제안은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제안해?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지. 우리는 관리계획을 관리계획하고 비교했잖아. 관리계획 입안권자 중에 결정권이 없는 자 있죠. 우리 국회법에는 시장 군수가 대도시 빼고는 결정권 없었잖아. 얘는 관리계획을 신청한다 그러거든. 근데 개발법은 구청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대도시 빼고는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이 없지. 그래서 얘는 개발구역 지정을 뭐 한다? 요청하는 자야. 요는 행정청을 요청하는 거라면. 그러면 얘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요 시군구한테. 시군구한테 제안하면 시군구가 받아서 요청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한테 요청한다고? 특도, 시군구. 우리 개발법에는 특시가 안 나오죠? 특시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데 오늘도 딱 보면은 뭔가가 이 파트는 내가 잘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표시해가지고 다른 거 한번 볼 때 10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청을 한다는 거야. 요청은 누구한테 하겠어? 특도는 자기가 지정권이 있죠. 그럼 요청 안 하겠네. 대도시도 자기가 지정권이 있죠. 그럼 얘들은 요청 안 하고 직접 지정하는 자고,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가 요청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특광도지사한테 요청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법 조문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아직 그 법 조문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도는 자기가 직접 결정하고 여기에다가 특도를 더하면 뭐가 돼? 시도지사 되잖아. 여기다가 특도를 더하면 시도지사 되는 거야. 그리고 대도시도 직접 결정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정권자가 누가 되는 거야? 시도 대도시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잖아. 물론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도 있고 국장한테 제안하는 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제안은 행정청인 제안을 안 하죠. 그러니까 누구는 빼야 돼? 국가지자체는 빼야지. 국가지자체는 자기가 지정권자 아니면 요청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지정권자 아니면 요청자야. 얘는 제안을 안 해. 그리고 누구도 제안을 안 해. 조합도 제안 안 하죠. 구역이 먼저요, 조합이 먼저요. 구역이 만들어져야 그 구역 안에 토지 가진 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가 제안해서 구역이 지정되면 거기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얘들은 제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자주 물어봐. 그리고 제안하면 항상 두 가지 공식. 제안할 때는 그냥 제안에 동의받아야 돼. 동의받아야 돼. 그리고 반영 여부, 여기는 뭐 수용 여부라고 그러는데 수용 여부, 반영 여부를 알려줘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요게 어려운 게 나와. 우리 개발법에서 민간 시행자만 받는 동의가 있죠. 우리 개발법에서 누구만 동의를 받아? 민간 시행자만 받는 동의가 두 번이 나와. 여기 제안할 때는 민간 시행자만 동의를 받아요. 자, 우리 제안할 때 말로만 제안해. 계획을 만들어서 해. 계획을 만들어서 하지. 민간이 만든 계획은 못 믿어. 그래서 주민한테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돼. 누가 제안할 때? 민간 시행자. 그리고 우리가 민간 시행자만 받는 동의가 어디서 한 번 더 나와요? 수용.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지금 기억해버리세요. 개발법에 민간 시행자만 받는 동의가 두 개가 있다. 제안할 때하고 뭐하고? 수용할 때. 수용할 때는 민간 시행자만 받는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민간 시행자는 100% 수용권 안 준다고 국회법에서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때 동의받지. 그리고 제한할 때도 동의받지. 그런데 요 두 개 동의는 특징이 3분의 2, 2분의 1 공식 동의가 나오면 틀려. 제한할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여기는 총수 동의가 안 나와. 총수가 없어. 수용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은 뭐하고?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렇게 되잖아. 아시겠죠? 그 두 개 동의를 잘 기억합니다. 수용 여부는 1 플러스 1이죠. 1개월. 그리고 제안할 때는 말로만 제안해. 계획서에 들어가. 그건 다 기본 상식이지. 그리고 비용 부담은 제안자에게 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 전부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지.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사업 비용 있죠. 작년심에 그거 나왔잖아. 사업비.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행자 부담하지.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그 시행자가 만약에 행정청인 경우야. 지정권 행정청인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 이익을 받는 지자체. 그때 그 지자체에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자기가 사업하면서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한테 다 부담시킨다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전부가 나오면 안 돼. 그건 일부 부담이고 다른 입안 제한이나 이런 건 전부든 일부든 다 부담시킬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물어봤는데 둘 이상이 시군구에 걸쳐져 있잖아. 제안서가 시군구에 제안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제안서를 제출할 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지면 어디다가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했어요? 면적이 큰 시군구에 제출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안 나오죠? 제안 한번 볼까? 거기 보면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쭉 적어놨죠? 괄호 밖에 수도권 외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능력 있는 자, 자기관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은까지 넷째 줄까지 묶어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비행정청이란 얘기지. 행정청이 아닌 자란 얘기지. 행정청이 아닌 자.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 누구도 빼야 돼? 조합. 조합도 빼야지. 그러니까 비행정청. 국가지자체를 조합. 거기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뭐라고 적었냐?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 이렇게 적으세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 밑에 적어는 기억의 맨 끝에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 말입니다. 그 자는 다시 그 위에 올라가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밑줄?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됐죠?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됐습니까? 니은 정보출연기관회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그 문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 공공기관도 넣어줘야 되겠지. 공공기관, 정보출연기관. 그것도 면적이 얼마? 30만. 그것도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이렇게 공상국이 들어가야 돼. 공상국. 자, 어쨌든 누가 누구한테 제안하는 걸 봤으면 두 번째 제안하면 나오는 말이 뭐? 동의하고 4번에 결과 통보하고 그죠? 비용 부담 뭐 이런 말이 나오겠지. 동의는 민간 시행자, 그 민간이란 말이 동그라미 치세요. 민간 시행자만 동의 받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 조합이 민간 맞죠? 조합이 제안할 때는 동의 받는다고 X. X지 그렇지. 넘어가면 안 돼. 조합은 제안을 안 한다니까. 조합은 제안을 하는 자가 아니요. 자, 토지 소유자 또 쭉 적어놨죠.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줄 맨 끝에 민간 시행자가 이렇게 돼 있죠. 민간 시행자 거기다가 조합 제외 요것만 적어주면 되기. 조합 제외. 이자가 이리하여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는 총수의 동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걸 기억하세요. 총수의 동의가 안 나와. 비용 부담은 맨 끝에 전부나 일부를 마한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에 따른 결과 통보는 1개월이죠. 1개월이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1개월 시행자. 우리가 제한을 관리계획 위반 제한 공부했죠. 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반영제보 며칠? 45일. 연장 1회 하나요? 30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제안 받고 그 위에 올라가서 요청도 있었죠. 요청은 누가 해?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 그냥 왼쪽 페이지 왼쪽. 왼쪽 페이지 요청 있잖아. 오른쪽 가지 말고. 요청은 행정청 중에 자기가 지정권이 없으니까 요청하는 거지요.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요청해? 특광도의사. 이렇게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 뭐 법 조문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됐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뭐 지정 절차를 그 표로 가름을 했는 것 같아요. 지정 절차. 자, 우리 지정 절차는 우리 개발구역 지정 절차는 본래는 무슨 절차이어야 합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본래 무슨 절차이어야 합니까? 관리계획이어야 되지. 개발구역, 정비구역까지는 다 관리계획이어야 하는데 관리계획과 똑같았어요. 뭔가가 좀 달랐어요. 뭔가가 좀 달랐지요. 뭐가 달랐느냐? 그것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계획은 국회법의 관리계획은 입안을 해가지고 결정권자가 뭐 했어?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결정권자가 뭐 했죠? 고시했죠. 자, 입안권자는 뭐를 했던가? 기초조사를 하고 누구 의견 들었어? 주지 의견 넣는 거죠. 그래서 입안권자는 의견 넣는 게 입안권자 하는 절차 아닙니까? 결정권자는 뭐를 했지? 결정권자는 무엇을 했어? 이게 결정 절차죠. 그래서 의협심이잖아. 의협심인데 여기 입안에 해당하는 게 우리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거잖아. 입안권자 중에 결정권이 없는 시군구가 요청했잖아. 그럼 시군구는 뭐해? 요거 해야지. 시군구가 요청하면 지정권자, 시도대도시는 뭐해?
이거 해야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뭐가 없었어? 그러면 지방급이 없는 대신에 얘는 요거를 야무지게 들었잖아. 공람하고 또 뭐를 했어? 공청회를 했죠. 공람은 필수예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 근데 공청회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만 100만 이상일 때 맞잖아. 그 우리 공법에 1년 내내 공청회 3개밖에 안 한다니까. 국회법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공청회 했지. 이거 공청회 3개밖에. 다른 데 공청회 너무 틀려. 물론 2개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 다른 다 열람 공람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또 굳이 여기서 협의 부분에서도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면적이 100만 이상이 되잖아. 100만 이상이 되면 본래 협의는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관계행정기관하고 하는 거잖아. 관계행정기관. 근데 100만 이상이면 국장하고도 해야 돼, 협의를. 국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 물론 국가계획을 포함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공청회, 공람 공청회 했죠? 100만 이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국회법에서 한번 공부했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가 드렸죠? 들었습니다. 공청회, 여기는 공청회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청회 한다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공청회가 시험에 나오면 국회법에서 나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등장한 지문이에요. 자, 공청회 하려면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 우리 국회법에서. 공청회는 관보, 공보, 일간신문, 방송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어.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예전에는 일간신문에 꼭 공청회 공고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개발법에는 아직까지 손댄 건 아니고 국회법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간신문 하라고 그랬는데 10만 미만은 일간신문에 안 하고 그냥 공부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그럼 10만 이상이면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 국회법이 공청회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시험에 물어볼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 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고 협의인데 협의는 지정권자가 누구하고 협의하는 거야? 관계 행정기관인데 그런데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이면은 관계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누구하고도 하라고? 국장. 뭐 그거 하나만 적어 줍시다. 100만 이상. 100만 이상일 때는 누구하고도 협의하자? 국장. 왜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면 전에는 100만 이상일 때는요. 국장과 협의가 아니고 국장한테 승인받았어.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근데 지금은 승인받아 협의해. 협의해서 지정한다.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맨 밑에 심의 거치고 이제 지정고시 하겠지. 지정고시 하면 효과가 나오죠. 효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구역 지정하면 효과. 첫 번째, 용도지역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 그리고 또 뭐가 간주돼? 지구단위 계획입니까? 계획구역입니까? 계획구역이 간주됩니다. 아직까지 지구단위 계획 없죠? 자, 개발계획 밑에는 제가 항상 지지라고 적지요. 첫 번째 지는 뭐고? 첫 번째 지는 뭐예요? 지정권자지. 개발계획 누가 수립해? 지정권자가. 두 번째 지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개발사업은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데 여기 없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와? 실시계획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간주하고 나중에 실시계획 만들 때 뭘 만들으라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세요 라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 그래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간주가 되는데 자, 요게 간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기존에 뭐가 있었다면 간주가 안 돼? 취지가 있었다면 간주가 안 되죠. 취지가 있었다면 얘가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취가 뭡니까? 취락지구. 지가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었죠. 그럼 도시구로 안 바뀌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간주되지 않는다. 요게 첫 번째 효과고요. 거기 됐죠? 괄호 안에 그렇게 적어놨네. 두 번째, 행위자 아니죠? 개발행 허가 받는 거. 우리 국회법하고 개발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받는 내용이 몇 번이 달랐어? 1번하고 7번이 달랐지. 1번은 국회법은 건축물의 건축인데 여기는 건축 등이었죠. 건축 등이 뭐가 건축 등이야?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 허가받았잖아. 정비구역은 대수선이 없었고. 그다음 7번이 뭔데? 중목을 벌채 식재하는 거죠. 그 허가 안 받는 것까지 좀 봐야 되는데 뭐 그 볼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보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기억 보니까 도시공관리계획안은 지형도면 고시 돼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것도 관리계획이니까 지형도면 다 나와야지. 우리 지형은 국회법에는 지형도면이 몇 년에 나왔어? 바로 나왔지, 바로. 근데 우리 개발법은 뭐라고 돼 있어?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돼 있죠. 개발구역은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니은 보니까 허가 받는 게 7개가 있는데, 그죠? 그 물건 샀고, 토토토 해놨죠? 정보 벌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 뒤에 기득권 있죠? 기득권. 자, 우리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기득권이 똑같습니다. 며칠 이내 신고해야 돼? 30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조원보호구역은 몇 개월이었죠? 3개월.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이렇게 해서 고시하고, 고시는 누가 있겠어? 지정권자가 있겠지? 예. 공람은 누가 시켜? 시군구가 시키겠지? 시군구가 며칠 이상? 14일. 우리 개발법은 다 14일이요. 개발법은 14일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밑에 개발구역 지정 휴가 해가지고 자, 뭐 너무 이제 간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힘든데 무슨 말입니까? 원칙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이 얘기고, 두 번째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하고 4가지 수립 다 지역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자, 구역을 이렇게 먼저 지정하는 경우는 크게 사유가 2가지였어요. 첫 번째, 개발계획을 뭐 할 때 공모하려면 구역을 먼저 가르쳐 줘야지. 두 번째는 갑자기 땅값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갑자기 올라가니까 주상공이야, 녹간농자요? 녹간농자지. 주상공은 계획을 먼저 짜야 되는 대상이요. 주상공이 아닌 녹간농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니까. 녹간농자는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발법 할 때마다 이 녹지적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무슨 녹지는 반드시 빠져야 돼. 보존 녹지는 빠져야지.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30% 이하일 때만 그 녹지 2개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녹지는 조건 없이 나오는 녹지는 자연 녹지밖에 없어.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몇 프로? 30% 이하일 때. 그 다음에 관농자. 관농자는 도시적 외지역이지. 하여튼 주상공이 아니면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이러면 돼. 주상공에는. 근데 주상공이 일부 있어도 되죠. 주상공이 일부 있어도 전체에서 몇 프로? 주상공 다 합해도 전체 면적이 몇 프로? 30% 이하 같으면 대부분 주상공이 아닌 지역이잖아요. 이것도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는 우리가 지금쯤 되면은 누구나가 기억이 나야 돼. 여기다가 한 개가 더 들어가지요. 뭐가 들어갑니까?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은 무조건 돼. 국가균형발전은 모르겠어 무조건 돼. 기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무조건 돼 라고 기억하세요. 무조건 되는데 문제는 무슨 지역은 안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되지. 국가균형발전.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개발구역 지정했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구역 먼저 지정이 돼 안 돼? 됩니다. 면적 이런 기준 안 따지고 무조건 지정이 돼. 단 뭐는 안 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거는 기억해.
그래서 개발계획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하신 게 뭐더라? 요거죠. 개발계획 수립 시기. 아직 이게 안 되신 분은요, 나중에 기본서 참조해서 보세요. 참조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 하면 또, 그, 교재 순서대로 나온 대로 갑시다. 뭐, 2번에 보면 구역 내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291페이지 맨 밑에 봅니다.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토지의 세부 목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은 당연히 개발계획 내용이죠. 개발계획 내용 중에 요게 고시됐을 때 나중에 공지법에 사업인정 받은 걸로 보잖아. 그러니까 개발계획 내용에 수용사용 대상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포함된다.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은 앞에서 봤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취지가 있으면 안 된다. 지역도입니다. 앞에서 봤죠.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시도 대도시가 구역을 지정하면 국정한테 뭐 해준다? 통보를 해준다.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하면 보고한다 그러거든. 보고. 여기는 통보라고 되어 있네. 개발인가가 앞에서 나왔죠. 7개를 허가를 받는다. 7개 허가를 받는다. 근데 허가 안 받는 거 나오는데 요거는 문제풀이나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세요. 기득권도 아까 봤죠? 30일 이내 신고하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나오죠. 요거는 요거죠, 요거. 자, 지정 대상은 우리 개발구역은 면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죠. 자, 물론 뭐 밑에 요거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자주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아무 땅덩어리나 면적 크다고 개발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야? 개발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가 면적이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개발 용도 요거는 뭐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진 않는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관리계획에서 개발하는 용도는 주상공이죠. 관리계획은 주상공이 개발하자고 결정, 걔는 개발하기로 확정된 땅이야.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서 시가와 용도라 불렀잖아. 그 문제는 녹간농지죠. 그럼 녹간농지는 개발하는 땅이 아니잖아. 개발사업 해 못해? 하잖아. 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 개발 용도란 건 관리계획에서 말하는 개발 용도가 아니에요.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개발 용도야. 기본계획 광역도시 밑거림 있죠.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해가 되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면적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그 면적이 나와 있죠. 우리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도시지역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1만. 공업지역만 얼마? 3만. 도시지역은 무조건 1만이요. 생산녹지 얼마 이상이 돼야 돼? 1만. 자연녹지 1만이라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1만이요. 공업지역만 3만이죠. 보존녹지는 얼마? 나오면 안 된다니까. 보존녹지는 개발구역 지정 못한다고 지금 1분 30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1분 30초 전에. 그래서 요 규모 미만이 되면은 무슨 규모요? 개발행 허가 받는 규모잖아. 국계법에. 그래 개발행 허가는 일정 규모 미만. 그 이상이면 개발구역 지정 대상이다 이 말이야. 시골은 원칙이 얼마가 돼야 돼? 도시 외 지역은 30만.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초등학교하고 도로요건 갖추면 10만. 시골은 참고만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 면적 제한 제외 지역 돼 있죠? 그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 자, 뭐 거기 뭐 안기비법에가 나와 있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그거는 원칙은 시골은 30만인데 예외적으로 10만이죠. 그건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기비법 보세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밑줄, 취락지구 밑줄, 개발진흥지구 밑줄, 지구단위계획구역 밑줄. 원래 개발을
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인데 그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면적 요건이나 계획 관련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 밑줄 국가균형발전 협의한 경우도 규정을 정해가지 않는다. 무슨 말은 이런 얘기. 우리가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면적이 커야 되고 일반 토지는 안 되고 개발 용도의 토지가 돼야 되거든. 개발 용도는 아까 무슨 계획에서 개발 용도? 무슨 계획에서 개발 용도? 기본 계획. 우리가 지금 30초도 안 돼서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나 싶다 지금. 이거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나 싶다. 방금 얘기했잖아. 관리계획의 개발 용도는 주상공밖에 없어. 그럼 녹화농지를 개발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개발 용도는 관리계획 개발 용도가 아니고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 용도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요걸 안 따진다고 요거 아까 안 따진다고 그게 뭐냐? 이거단 말이야. 이거 아까 균형발전 얘기는 했죠. 균형발전은 무조건 된다고 그랬잖아. 기준 이런 거 안 따지고 지정하고 구역도 먼저 지정할 수 있고 뭐만 아니면 돼 얘는. 자연환경 보전정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게 요 네 가지 취계지 균형발전이 지정되면 이런 거 안 따져. 취계지 균형발전이 지정되면 면적 기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면적이 작아도 돼. 자,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가 돼야 돼? 안 돼도 돼? 안 돼도 돼. 아시겠죠?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지정하는 게 뭐다? 취계지 균형발전이다 이 말이야. 취계지 균형발전. 취계지가 뭔데? 취계지가 뭐겠어? 취하면 계지잖아. 취하면 계지. 그럼 취계지는 기준이 있어 없어? 기준이 없잖아. 아무 때나 막 전부 때문에 보면 막 쫓아가고 그래. 그게 취계지, 취계지. 그래서 취계지는 기준은 없어도 균형은 잘 잡아 못 잡아? 잘 잡아.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고 집에까지 꼿꼿이 가잖아. 그게 취계지 아닙니까? 요즘에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대구도 이게 지금 확진자 많이 나오죠. 그 주로 노래방 나오죠. 이거 마산에도 보니까 횡단보도 우리 학원에서 횡단보도 가면 밑에 막 노래 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야. 취계지야. 노래도 더럽게 못해. 근데 그 노래 소리가 밖으로 다 나와.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더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취계지 균형 발전이 있으면 기준 안 따진다. 방금 그 얘기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뭘 본 거예요? 대상 받지? 면적 커야지. 어디에서 개발 용도?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 좀 이해가 돼야 머릿속에 들어가지. 이해가 돼야. 이게 어려운 말이야. 기본계획에서 개발 용도라는 게. 이가 우리 소위 말하는 시가와 유보 용도 그걸 말하는 거야. 대상 받고 절차 받고 다 받네. 효과 받고. 그죠? 다 받습니다. 이제 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나오네요. 작년 심에 뭐 해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연달아 나올 가능성은 뭐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나중에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너무너무 쉬워. 왜 개발구역이 없어져? 왜 개발구역이 없어져? 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 개발구역이 없어지는 이유는 개발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다는 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뭐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신청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구역이 없어져. 실시계획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지정하고 몇 년 이내 결정고시가 돼야 돼? 3년. 그러면 이 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몇 년 내에 있어야 돼? 3년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개발구역은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거. 여기도 마찬가지요. 개발계획, 여기는 개발계획이 고시가 돼야 돼. 개발계획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부터 몇 년?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개발구역 없어지는 거야. 똑같잖아. 근데 여기는 구역이 먼저 나왔죠. 구역이 먼저 나오면 일단 개발계획부터 나와야 되잖아. 2년. 안 나오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개발구역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는 해제 사유가 하나 더 나와. 여기는 해제 사유가 1단계는 없잖아. 계획 만들어서 같이 나오니까.
그런 차이예요. 330만 이상은 개발계획도 5년이지. 330만 이상은 실시계획 인가신청도 5년이야. 아시겠죠? 이게 끝인데 뭐. 요거는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에서 개발구역 없어지는 경우고 우리는 이 개발구역 없어지는 게 한 개 더 있잖아. 공사가 끝나도 개발사업이 완료되어도 개발구역 없어지죠. 완료되어도. 그러면 완료되는 건 수용사용 방식은 둘 다 공고거든. 무슨 공고? 공사완료 공고. 환지 방식은 무슨 공고? 환지처분 공고. 공고하면 다음 날에 개발구역 없어져. 자, 요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이럴 다음 날에 개발구역 없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에서 개발구역이 없어지는 건 사업을 안 하고 개발구역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사업을 개발구역 지정됐기 때문에 얘들이 나타났잖아.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에서 개발구역 없어지면 이거 그대로 있어야 돼. 돌아가야 돼. 종전용도로 돌아가야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지. 도시지역은 시골지역의 도시구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가 있지. 얘는 없던 게 뿅 하고 나타났잖아.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라고. 그 얘는 다시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이 개발구역에 대한 국계법상 용도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건 국계법 내용이잖아. 요거는 종전용도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 완료로 해제 의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해제. 그 해제 시기 완료 전 개발구역 지정고 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에관은 뭐를 하지 않았어? 실시계획 인가 신청입니다. 그 3년이 되는 날 지정전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있네. 있다. 요 완료 전, 완료 후는 지금 위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완료 전 실시인가 신청. 그 밑에는 완료 후에 공사 끝나고. 수용 방식은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이 다음날. 환지 방식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죠. 자, 그 파란 것이 적어 놓은 건 앞에서 공부한 거 이제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사유를 거기 적어 놓은 거야. 필요 없고. 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다음날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하고 일단 2년 이내 뭐부터 나와야 돼? 개발계획부터 나와야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이런 말입니다.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은 몇 년? 5년.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 했죠. 이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몇 년? 3년. 3년 이내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이해갑니까? 면적이 330만 이상은 몇 년? 5년. 해제 효과. 용도지역 등의 종전으로 환원 폐지. 이해되죠? 완료로 인한 경우는 환원되지 않는다. 환원이 해제가 되어도 고시하고 통보해서 공람시킵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관리계획,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도 고시하고 공람, 해제됐을 때도 고시하고 공람. 공람은 시군구가 시킨다 이 말이지. 그거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어요? 개발구역 지정 대상, 절차, 효과, 개발구역 없어지는 사유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이 나오네. 자, 개발계획 나오죠. 자, 개발계획에서 아까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개발계획 내용은 뭐라고 기억하죠?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말고는 다 있다. 하여튼 뭐뭐가 개발계획 내용이다 그러면 맞다. 뭐 빼고? 지구단위 계획 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개발계획에서 내용에서는 뭘 기억해야 돼? 자, 오른쪽 페이지 참고 있죠. 14, 15, 16, 17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상세의 내용이므로 자, 밑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자,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밑에는 아예 계획 자체가 나중에 수립된다는 뜻이고 위에는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네 가지만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네 가지를 뭐라 외웠어? 임순위가 뭐 박수 친다고 했잖아. 임순위가 박수 친다. 거기 14, 15, 16, 17이 된 말이죠. 14가 뭐예요? 도시개발구역 바퀴죠. 박회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입니다. 아니고. 15가 뭐예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이죠. 수. 16이 뭐예요? 임대주택 건설이죠. 임대주택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 세입자. 그래서 임대주택은 바로 세입자 연결돼야 돼.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이렇게 나와도 맞고, 그걸 빼고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이렇게 나와도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환개발이죠.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위가 박수치면 구역지 정하고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밑에 당구장. 이 개발계획이 국계법으로 치면 뭐예요? 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돼?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부합돼야지. 그 다음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복합 기능상 상호조화 이렇게 돼 있죠. 330만 이상 위쪽 것을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30만 이상은 특정 부문 위주다. 복합 기능이다. 주거, 상업, 일학 등의 기능이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거는 뭐 우리가 한 번만 보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 그 다음에 개발계획만 나오면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게 뭡니까? 개발계획에 뭘 받아? 동의. 개발계획에 동의받아. 개발계획에 동의받아. 물어봅니다. 우리 개발법에는 계획이 몇 개가 나오죠? 1단계 계획이 뭐죠? 1단계 계획이 뭐예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1단계 개발계획이 어려워. 사업을 결정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관리계획. 이 관리계획 대신에 얘가 나온 거야. 얘가 관리계획이라서 기본계획이 부합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 아까 계획사업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정비사업은 1단계 계획이 뭐야? 정비계획이지. 시설사업은 1단계 계획이 뭐야? 시설. 국계법의 시설은 1단계 계획이 뭐야? 예전에 울고 싶어라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의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사업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업은 뭘로 결정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계획 대신에 여기는 개발계획이 나왔고, 관리계획 대신에 정비법은 정비계획이 나와. 그러면 시설사업은 1단계 계획이 뭐야? 그렇지, 관리계획이지. 관리계획이지. 1단계는 관리계획이고 사업 결정하는 건, 2단계는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이고, 3단계는 수용 방식은 계획이 없고 환지 방식이나 관리 처분은 계획이 나오잖아. 1단계는 관리계획이야.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자. 개발사업은 1단계 계획이 뭐예요? 또 생각한다. 개발사업은 1단계 계획이 뭐야? 개발계획이라고. 2단계는 실시계획이고 3단계는 환지계획이잖아. 계획이 3개네. 3개. 3개 중에 동의받는 건 개발계획 하나밖에 없다고. 다른 계획에는 동의가 없어. 개발계획을 무슨 방식으로 수립할 때? 개발계획을 무슨 방식으로 수립할 때? 여름철에 이제 밖에는 덥다가 아래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데 들어오면 잠도 잘 오고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죠. 더위가 시작되는데 21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21년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또 한살을 먹는구나 이 생각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만 자꾸 먹어. 네, 그런 때가 곧 오겠죠. 자, 그래서 개발계획에는 뭘 받아? 동의. 그것도 무슨 방식으로 수립할 때? 환지 방식. 환지 방식 밑줄. 개발계획 수립 밑줄.
요 두 가지가 딱 나오면 동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면적은 얼마? 3분의 2 and 총수는 이분이 and예요 또는이요? 둘 다 받는 거예요. 면적의 3분의 2 and 총수의 2분의 2. 우리 시험에 또는이라고 물어봤다. 이 개발 계획하고 똑같은 동의가 어디서 나와요? 조합에서 나오잖아. 이제 이런 것들 하나씩 조각이 맞춰져 가야 되는 거야. 응? 조각이 한 번씩 번뜩번뜩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각이 맞춰져 가야 돼. 조합 만드는 거하고 개발 계획은 동의가 같다. 자, 그런데 이때 예외가 있었죠. 누가 시행자일 때는 동의 안 받았어?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뭐 그 경미한 것까지는 몰라. 국가 지자체를 동의받지 않는다. 우리 최근 국가 지자체 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조합은 좀 개념이 좀 달라. 조합은 좀 개념이 다른데 국가 지자체까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나오죠. 동의자수 산정 방법은 먼저 국공유지부터 따졌지. 국공유지는 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요. 국공유지부터 받아, 사유지부터 받아. 사유지부터 받았지. 사유지부터. 그게 어디에 나올까? 우리 교재를 넘겨보면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토지 면적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래도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되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회법의 동의가 몇 군데 나왔어? 우리 국회법에는 동의가 두 군데 나오거든. 입안을 제한할 때. 입안 제한할 때는 동의 받는 거잖아. 공식이잖아. 공식 동의. 아까도 제한 여기도 동의 받았지. 두 번째 그거 뭡니까? 민간 시행자가 시설사업 시행지로 지정을 받았죠. 시설사업은 수용 방식밖에 없잖아. 수용만 민간은 100% 수용권 인정 안 되거든. 그래서 그 두 군데 동의가 나오는 거야. 응? 개발법도 아까 제한하고 수용할 때 민간 동의 받잖아. 국회법의 동의 두 개는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국회법의 두 개 동의는 국공유지 제외였잖아. 제외. 근데 개발법에는 포함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포함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니언으로 와야죠.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네. 공유하고 있네. 공유는 몇 명? 한 명.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는 소유자 숫자를 어떻게 해? 각각 소유자로 보지. 각각 소유자를 보고 동의 다 받잖아. 아시겠죠? 거기까지 받고. 우리 시험도 거기까지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사실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직 시험은 안 물어봤어. 이거제 공람공고 있잖아. 동글뱅이 치세요. 공람공고. 공람공고의 의미가 무엇이죠? 공람공고의 의미가 뭐예요?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다 알기는 뭘 다 알아. 지금 다 잊어버렸구만. 공람공고는 다 안다는 뜻이요. 다 알고 나서 구분소유권을 분할했죠. 그러면 집합건물법의 구분소유권도 인정 안 한다는 거야. 동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뭐한다? 기준으로 합니다. 공람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증가한 소유자 수는 추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해가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자, 됐습니다. 한번 그 정도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넘기세요. 그럼 개발계획도 다 봤다는 거네. 다 봤는데 우리는 이제 뭐 봤어? 동의, 내용, 임순이가 박수 치는 거 두 개 봤죠? 아까 우리 앞에서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거 봤죠? 봤잖아. 요 세 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세 개 정도는 기억하자. 세 개 정도. 제일 중요한 게 뭘 했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공법만 비단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뭔가를 내가 봐야 될 걸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뭘 봐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봐도 처음부터 다 봐야 되거든.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보면 뒤에 걸 못 보고 뒤에 보면 앞에 걸 못 보고 계속 이렇게 뭐 그 두더지 잡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표시를 해놓으면 책장이 계속 넘어가요. 왜? 표시해 놓은 것만 보면 되거든. 표시해 놓은 것만. 이러면 또 욕심이 또 많아.
아니 그럼 표시 안 한 거 그러면은 그 잊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런 걱정을 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요거는 그렇게 했는데도 또 기억이 안 나네 싶은 건 반드시 표시를 해서 책을 계속 넘겨줘야 됩니다. 눈도장을 계속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서 안 달아나요. 근데 완전히 달아나고 나서는 하루 종일 매달려도 어떡한다고요? 절대 내 머릿속에 또 안 들어와. 근데 그게 참 힘든데 그걸 해줘야 돼. 그럼 나중에 책 한 권을 시험 치기 전에 30분 한 권만 한 시간 만에 책 한 권 다 봐야 돼. 그럴 정도로 계속 뒤져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단계를 그럼 마무리를 지읍시다. 1단계. 자, 정리합니다. 개발계획 뭐였어? 개발계획 수립 시기는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 수립한다. 그런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유는 공모할 때하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는 녹간농자 얘기다. 그런데 녹간농자가 아니고 주상공이 일부 있어도 30% 이하면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은 다 된다. 자연환경 보전만이면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 동의받아? 어떤 경우에 이 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환지방식. 시험 매년 물어본다니까. 환지방식 3분의 2, 2분의 1 동의받아. 시행자가 누굴 때는 안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할 때 동의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된다니까. 국가지자체라고 그랬지. 여기는 공사 들어가면 안 돼. 개발법에 국지공 공사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두 군데 얘기했잖아. 여기하고 원형지 매각하고 두 군데는 공사하는 혜택이 특례가 없는 거야. 세 번째는 개발계획 내용에는 지구단위계획 빼고는 다 있는데 임순위가 박수치는 건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포함시켰죠. 330만 이상은 복합기능이 돼야지 상호 조화. 이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이 부합돼야 돼? 얘가 관리계획이라니까. 한 번만 따라해봐. 얘가 관리계획이다. 얘가 관리계획이니까 어디에 부합돼야 돼? 기본계획이 부합돼야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 개발구역은 도시지역은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도시지역은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구역 지정하려면 1만이 돼. 공업지역은 보존녹지는 진짜 못한다니까. 보존녹지는 시골은 30만 예외적으로 10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무 땅이나 지정해 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가 돼야 돼. 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가 되는 땅이 이렇게 규모가 커야 돼. 근데 아까 뭐가 있으면 적용하네? 뭐가 있으면은 그 면적이나 개발용도 이런 거 적용하네? 추계지 균형발전이라니까. 균형발전은 무슨 지역은 안 돼? 지정권자 원칙이 누구예요? 개발구역 지정권자. 예외 누구예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몇 개예요? 우리는 오늘도 갈무리 하고 있습니까? 응? 청구기하고 국장에게 뭐하면 요청, 국장에게 뭐하면 제안하면 이제 명확하게 잡으라니까. 국장한테 요청하는 자는 누구예요? 국장한테 제안하는 자는 누구예요? 국장에게 제안하는 자는 누구예요? 공삼국이라니까. 공삼국이라고. 공삼국 외우라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라고. 응? 왜 개발구역 지정할 때 공람합니까? 공청회도 합니까? 공청회는 늘 합니까?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하죠. 시도 대도시는 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죠. 어? 승인 받으라고 그래서 협의하라고 그랬어. 협의하라고 그랬지. 개발구역 지정 고시하면 효과는 도시역으로 바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주되지. 뭐가 있으면 간주가 안 돼? 취지가 있으면 간주가 안 되지. 개발구역 지정하면 허가받는 게 몇 개요?
개발 행위가 7개지. 1번, 7번이 국개법하고 달라져. 그 정도로 했습니다. 개발구역 없어지는 가구는. 그럼 이제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는 시행자가 나와서 실시계획 작성하는 것이죠. 한 개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예요? 시설사업 시행자는 누구예요? 입안권자죠. 입안권자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지정받았지. 지정. 개발구역 사업의 시행자는 무조건 뭘 받아? 무조건 지정받아. 누구한테? 누구한테 지정받아? 개발법은 전부 관할이 지정권자야. 지정권자한테 인가면. 아시겠죠? 요건 쉬었다가 시행자 보시겠습니다.